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원의 이윤원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따라 나오는 유류분제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영미법 국가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셨을까요? 변호사님, 상속재산을 얘기하면 유류분 얘기가 꼭 같이 나오는데 유류분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인가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유류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물론 이제 부양가족을 위해서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이제 유류분은 이제 고인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몫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하여도 다른 자녀들에게도 최소한 법정으로 정해진 유류분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원래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유류분 제도는 사실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제 계보를 살펴보면 이제 로마 독일법 계보가 있고 게르만 프랑스법 계보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법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언의 자유 속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유류분 제도가 발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농경 사회였던 게르만법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상속 재산을 가산으로서 가족 공동체에 기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산 중 일부를 교회에 적선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유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만들었고요. 이에 상응해서 가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유류해야 하는 유류분 제도가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7년에 민법 개정을 통해서 유류분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유류분에 관한 간섭이 없었고 유류분 제도를 입법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권 신장을 주요 골자로 해서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시작은 참 좋은데 요즘 사연들을 보면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생전에 고인을 학대한다는 사람의 얘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좀 요즘 시대의 정서랑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즘 유류분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가족의 형태와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유류분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관점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년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요. 일부 위헌으로요. 원래는 이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에서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흔히 부활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가정법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법 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유류분 따질 필요 없이 유언이나 상속을 개인한테 모두 맡기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했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국가이니까 개인이 어떻게 유언을 할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정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과 판례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이제 유언을 둘러싼 문화 때문인데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통 이제 유언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되고 유언장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공개가 되죠. 공신력이 있는 변호사가 모든 가족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렇게 최소한 유언장 자체는 비공개가 되더라도 유언 집행자인 변호사가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유언장을 생전에 작성한다는 인식 자체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했을 때는 유언을 생각하지 않다가 아프거나 임종이 가까워져서야 유언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유언장이 작성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유언장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작성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인의 의사가 완전하게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유언무효를 다툴 때 실질적으로 치열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사 능력 관련된 부분인데요. 치매가 있거나 의식이 혼미할 때나 혹은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유언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유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유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긴 유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유언 때문에 가족이 더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유언자가 건강하지 않은 시점의 유언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언장이 작성되는 환경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언이 이루어지거나 유언장이 작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던 특정 가족, 예를 들면 장남이나 특정 자녀와의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자리에서 유언장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유언장 작성에서 소외되는 가족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가족들이 나중에 유언 내용을 보면은 아주 황당하겠죠. 부모님은 자식들을 모두 똑같이 대한 것 같은데 평등하게 장남이나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알게 되면 부모님의 유언의 진위와 상관없이 유언에서 배제된 자식들이 유언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을 둘러싼 폐쇄적인 환경이 또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공동체 문화가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부모님의 재산은 단순히 개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일구고 희생하며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업을 도우면서 회사를 키웠다든가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생활비를 절약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모라고 하더라도 유언장 하나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단순히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없었다면 상속에서 배제된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유언장 작성에 관한 성숙한 문화나 제도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페어플레이를 하는 자식들이 오히려 상속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형식 요건이 충족되면 유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 능력 결여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언장에서 배제된 가족들은 일종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유류분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린다면 유언의 자유도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언장이 작성되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보면 유언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들이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유언장을 작성해주거나 조금 짧은 생각으로 자식들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또 유언장을 작성해주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해서 장남이 모든 재산을 유증받고자 아버지에게 유언장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죠. 근데 아버지도 장남이 못마땅해요. 기력도 없고. 근데 이제 막상 돌아가신 날을 앞둔 상태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남이 원하는 대로 그냥 유언장을 써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가 알아서 동생을 잘 챙겨줘라. 이렇게 구두로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유언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유언장을 써주면 장남이 양보하겠지 하고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본인 뜻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할 때 유언장을 미리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가 아니라 정신이 맑고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작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도 있고 특별 수익과 같은 개념도 있으니까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이를 토대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령 최근에 제가 수임한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소유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유언장을 작성을 하였는데 딸들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하니까 아들은 사실상 상속세 부담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류분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유류분을 이제 부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스스로 그냥 유증받은 재산을 전부 그냥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언장은 단순히 유언자의 의지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꼭 상속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